안녕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트 코치 주영 코치입니다. 사과 하나가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한국인의 90%가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이것,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혹시 식이섬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변비에 좋다고 했던가?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식이섬유는 변비 해결에 아주 탁월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왜 다이어트가 계속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15분만 투자하시면 평생 써먹을 다이어트 비밀 무기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정말 힘들고 지치죠. 굶어도 보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요요가 자꾸 찾아올까요? 저는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식이섬유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칼로리만 계산하거나 특정 영양소에만 집착하시는데 사실 식이섬유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제가 관리했던 한 회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한 회원분은 6개월 동안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드시면서 허기에 시달리면서 다이어트를 하셨고 당연히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게 되면서 딱 한 가지만 바꿨는데요. 식이섬유 섭취를 하루 10g 늘렸습니다. 결과는 3개월 만에 8kg 감량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요 현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그대로 내려가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면서 장내 좋은 균들을 키워주고 지방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체중 감량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 살이 덜 찌는 몸은 물론이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식이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알아볼까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의 소화 효소로는 분해되지 않는 식물성 식품의 일부분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소화되지 않고 쭉 장까지 가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쌍둥이 형제 같지만 하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름처럼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에 닿으면 마치 젤리처럼 끈적끈적한 물질로 변하는데요. 이 젤 같은 형태가 우리 몸속에서 정말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줘요. 이 끈적한 젤이 소장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담긴 담즙산이라는 물질과 딱 달라붙어서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우리 간은 부족해진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끌어다 쓰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둘째, 혈당 조절인데요. 젤 형태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에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고 소장에서 당분이 흡수되는 것도 지연시켜요. 이렇게 되면 식사 후에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걸 막아주고 인슐린 분비도 안정화시켜줍니다. 특히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서 지방 축적을 줄여주는 마법 같은 효과입니다. 자, 세 번째, 포만감 증진. 위에서 천천히 내려가니까 당연히 배가 더 오래 든든해지겠죠. 덕분에 불필요한 간식이나 과식을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배부름 스위치를 더 오래 켜주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는 주로 콩, 보리, 귀리, 사과, 바나나, 해조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얘는 물에 녹지 않아요. 물을 흡수해서 자신의 부피를 엄청나게 늘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장 운동 촉진 및 변비를 예방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자기 무게의 무려 40배에 달하는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양을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덕분에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변비 예방에 아주 탁월해요. 화장실에서 힘주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저는 이 불용성 식이섬유를 쾌변의 요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둘째, 유해물질 배출. 변의 양을 늘려주니까 장내에 있는 유해물질이나 발암물질들 몸 밖으로 더 빨리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대장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에요.
몸속 독소를 쓸어내는 브러쉬 같습니다. 이런 불용성 식이섬유는 주로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잎채소나 줄기채소, 그리고 현미, 통밀 같은 도정하지 않은 곡물, 견과류 등에 많습니다. 샐러드나 잡곡밥에 꼭 넣어서 드세요. 자, 이렇게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는 각기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주변의 식물성 식품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식이섬유를 다양한 비율로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어서 이 두 가지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식이섬유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를 늘리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함께 젤을 형성하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릴 때는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 꼭 물도 충분히 마셔주세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식이섬유가 도대체 다이어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파헤쳐볼 시간인데요. 식이섬유는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 이상의 정말 스마트한 방식으로 우리 몸의 체중 관리에 기여를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식욕과의 싸움 아닐까요? 이놈의 식욕은 왜 이렇게도 끈질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식이섬유는 이 식욕을 아주 영리하게 다스려줘요. 식이섬유는 칼로리가 거의 없으면서도 위 공간을 차지합니다. 물을 흡수해 30배에서 40배 팽창하고 마치 위 속의 스펀지처럼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되면 위 공간을 차지하면서 음식물이 위장을 통과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위가 꽉 차있고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니 뇌에서는 배부르다, 이제 그만 먹어도 돼 라는 신호를 주는 GLP-1 분비를 증가시켜줘요. 덕분에 더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고 불필요한 간식이나 야식,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에서 30% 적게 먹어도 만족감이 올라가요. 칼로리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은 혈당 조절인데요. 살찌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와 그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고 이걸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돼요. 그런데 이 인슐린은 남는 당분을 지방으로 축적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쉽게 말해 인슐린은 우리 몸의 지방 저장 공장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줘요.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면 인슐린도 안정적으로 분비되고 이는 곧 지방 저장 공장문이 덜 열리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즉 지방 축적을 줄이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이 부분에서 아주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당뇨 예방은 물론 살이 덜 찌는 체질로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장 건강.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 미생물들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걸 넘어서 우리 몸의 대사, 면역, 심지어 기분까지 좌우하는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이 미생물 중에는 살을 찌게 만드는 뚱보균도 있고 살을 빼는 데 도움을 주는 날씬균도 있어요. 식이섬유는 바로 이 날씬균들의 최고급 먹이, 즉 프로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를 먹은 유익균들은 단쇄지방산이라는 아주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단쇄지방산은 장 건강을 좋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실제로 12주간 식이섬유 섭취를 늘린 그룹이 평균 2.9kg 더 감량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장은 곧 건강한 체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꿔주는 미생물 정원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방 및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변하면서 우리가 먹은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줍니다. 장벽에 얇은 방어막을 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또한 담즙산이 몸 밖으로 더 많이 배출되도록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요. 이처럼 식이섬유의 다이어트의 효과는 포만감 증진, 혈당 조절, 장 건강 개선, 지방 흡수 억제 등 여러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얘는 단순한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 좋은 식이섬유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대, 30대 남성이 25에서 30g, 20대, 30대 여성이 20에서 25g, 50세 이상은 약간 감소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평균 섭취량은 권장량의 절반도 안 돼요. 내 섭취량을 체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제 식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미밥 한 공기는 3g,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먹으면 4g, 브로콜리 한 컵은 5g, 콩 2분의 1컵은 6g입니다. 대부분 10에서 15g 정도만 섭취하고 계실 거예요. 한국영양학회에서는 20세 이상 성인에게 하루 22g에서 31g을 충분한 섭취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 섭취량만큼 드시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권장량의 절반도 섭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식이섬유는 정말 중요해요.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지켜주니까요. 2세에서 5세는 약 15g, 5세에서 11세는 20g, 11세에서 16세는 약 25g 정도가 권장됩니다. 아이들이 채소를 잘 안 먹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꿀팁. 그럼 식이섬유를 도대체 어떤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제가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을 식이섬유 천국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입니다. 식이섬유 섭취의 기본은 바로 자연식품입니다. 가공을 최소화한 신선한 재료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주요 식품군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리스트를 들고 마트에 가시면 됩니다. 자, 통곡물, 현미, 보리, 귀리, 율무, 퀴노아, 메밀 등은 정제된 흰 곡물보다 식이섬유 함량이 최대 10배 이상 높아요. 백미나 흰빵 대신에 이 아이들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이섬유 섭취량이 확 늘어납니다. 특히 귀리는 슈퍼 곡물이니까 아침 식사로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채소류, 쑥갓, 미나리, 상추, 풋고추, 고사리, 우엉, 연근, 도라지, 숙주, 근대와 같은 잎채소 및 뿌리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케일, 아스파라거스, 버섯, 당근, 감자, 고구마, 호박 등이 좋은 급원입니다. 사실 모든 채소는 다 식이섬유의 보고이니 색깔별로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껍질채 먹을 수 있는 채소는 껍질까지 꼭 드세요. 그리고 과일, 사과나 배, 이 두 개 다 껍질채 드시면 좋고요. 바나나, 라즈베리, 블랙베리, 딸기, 아보카도, 오렌지, 살균, 감귤류 등은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도 풍부합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처럼 껍질채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콩, 강낭콩,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콩, 완두콩, 팥, 대두 같은 콩은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콩밥, 콩자반, 콩국물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해보세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아몬드, 피스타치오, 치아씨드, 아마씨, 호박씨, 해바라기씨 같은 이런 씨앗류는 식이섬유와 함께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간식으로 딱 좋아요.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정량을 지키면서 드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조류, 미역, 다시마, 파래는 한국인의 식단에서 식이섬유를 보충하기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미역국, 해초 샐러드, 다시마 쌈 등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자, 이제 이 식품들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 식단에 쉽게 녹여낼지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거창하게 바꾸지 않아도 돼요. 작은 변화만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침 식사. 오트밀에 견과류나 과일을 넣어 드시면 효과적이고요. 신선한 베리류, 바나나 등을 추가해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아주세요. 스크램블 에그를 만드실 때 시금치나 피망 같은 채소를 듬뿍 넣어서 만들어서 드셔주세요. 그리고 점심 식사, 샐러드에 다양한 채소는 기본으로 드셔주시고요. 여기에 콩류, 병아리콩이나 검은콩, 견과류를 추가해서 식이섬유 함량을 높이시면 됩니다. 샌드위치를 만든다면 100% 통곡물빵을 사용하고 흰 쌀밥 대신 현미나 보리, 퀴노아 같은 잡곡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매 식사에 2가지 이상의 채소 반찬을 꼭 포함해 주시고 고구마, 감자는 껍질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식, 과자나 빵 대신에 과일 꼭 껍질채 드시고요. 채소 스틱 그리고 견과류를 드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이섬유 섭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리법 팁인데요. 감자는 으깨 먹지 말고 그냥 껍질채 드시면 식이섬유를 늘릴 수 있습니다. 맛은 비슷하면서도 영양은 2배예요. 과일 주스보다는 산과일을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식이섬유 함량에
훨씬 높습니다. 주스는 섬유질이 대부분 걸려져 나가서 맹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공이 최소화된 자연식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식이섬유는 식물의 거친 부분에 많으면서 가공 과정에서 섬유소가 제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이섬유를 갑자기 너무 많이 먹어서 나 식이섬유 먹었는데 왜 더 불편하지? 싶으시다면 이 부분을 한번 의심해보세요. 식이섬유 섭취량이 갑자기 증가하면 소화 과정에서 장내 세균에 의한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나서 가스를 많이 생성하여 복부 팽만감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발효성이 더 높으므로 가스 발생에 더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배가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꾸룩꾸룩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지만 과다 섭취 시 장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반대로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불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변이 너무 딱딱해져서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물 많이 드셔주시고요. 식이섬유는 물과 함께 작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을 줄이는데 필수적입니다. 하루 8잔,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마르지 않아도 꾸준히 마셔주세요. 특정 식품에 대한 민감도가 있다면 다양한 종류의 식이섬유를 시도하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식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의 효과는 개인의 장 미생물 환경, 기존 질환, 섭취 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소화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가스 및 팽만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정말 다양한 식이섬유 보충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냥 보충제 먹을까? 라고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식이섬유 보충제 과연 괜찮을까요? 보충제 중에는 아눌린, 차전자피, 메탈셀룰로스, 글루코만난, 구화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변비 예방 및 치료, 그리고 콜레스테롤 및 혈당 수치 조절, 체중 관리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루코만난 같은 점성 식이섬유 보충제는 체중 감량에 유망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바쁜 현대인에게 편리한 플랜 B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항상 자연식품을 통한 식이섬유 섭취를 최우선적으로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보충제가 아무리 편리해도 자연식품이 주는 이점을 완벽하게 따라올 수는 없어요. 자, 그 이유 첫 번째, 종합적인 영양소를 공급을 해줍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분리된 식이섬유만 제공합니다. 하지만 통곡물, 과일, 채소 등 자연식품은 식이섬유는 물론이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파이토케미컬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수많은 필수 영양소들을 함께 제공을 해줘요. 음식은 그 자체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완벽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복합적인 건강 이점이에요. 식품을 통한 식이섬유 섭취는 장 건강 개선, 염증 감소, 혈당 조절 등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건강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는 특정 건강 이점을 위해 고안될 수 있지만 자연식품에서 얻는 식이섬유는 건강에서 유익한 성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개인별 반응 차이입니다. 식이섬유 보충제의 건강 이점은 섬유소의 종류, 용량, 그리고 개인의 장내 미생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는 보충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보충제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또 그건 아닙니다. 보충제는 식단만으로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가 정말 어려운 경우,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특정 장 건강 문제를 관리해야 할 때 충분한 물을 함께 마셔주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보충제는 간편함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자연식품이 주는 총체적인 영향의 이점은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식습관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식이섬유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식이섬유가 단순한 변비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 몸의 다이어트에 건강을 책임지는 슈퍼 영웅이자 필수 전략 아이템이라는 걸 확실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서 식욕을 조절하고 혈당을 안정화시켜서 지방 축적을 막고 우리 장 속 유익균들을 튼튼하게 키워주면서 심지어 지방과 콜레스테롤 흡수까지 억제하는 그야말로 다이어트 핵심이자 건강의 든든한 기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돕는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통곡물, 채소, 과일, 콩, 견과류, 해조류 같은 다양한 자연식품을 통해서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식이섬유가 풍성한 음식들을 더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물과 함께, 이것이 바로 식이섬유 섭취의 황금률입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내 몸과 친구가 되어서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이섬유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다이어트 여정이 훨씬 더 쉽고 즐겁고 지속 가능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